유시민 작가의 지방선거 전망 분석이 화제입니다. 신경이 극도로 안정될 처방 받아보시고 뒤에서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국짐의 비상상황 보고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표 보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랑 우리 박주민 예. 의원님이랑 제일 좀 이렇게 지지율이 있던데, 그죠? 그 전에 보면 민주당이 좀 약세일 때는 누가 나가야 이길 수 있지? 누가 나가야 뭐 오세훈을 이기지? 누가 나가야 뭐 저쪽 당에 누구를 이기지? 이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심지어 네. 대통령 선거도 그랬잖아. 대통령 뭐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회창을 이긴다라고 막 맞아요. 그걸 확 하고 노무현이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소수파일 때는 어떻게든 이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비전이 뭐든 상관없이 이기는 사람. 이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사람들이 내 호불호를 따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를 딱 보면서 너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욕심이야. 우리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남들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살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6월 달인데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뭐 그때까지 높게 유지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민주당의 의석도 많고 또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고 또 국힘당은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새벽에 뭐 한동훈 씨 제명해가지고 시끌시끌 하던데 거기도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보수 통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수의 단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판국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먹성 좋게 지금 옛날 보수 쪽 사람들을 막 데려다 쓰려고 그러고 이런 판국의 선거가 치러지는 거니까 아 이번에는 내 생각에 제일 서울시장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야 우리가 어차피 될 건데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제일 잘할 사람 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경기지사 선거나 이런 데는 남이 뭐라고 그러나를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이런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본선에 경선에서 여론조사 반영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국힘당 지지층은 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죠. 그렇게 해서 중도층까지 포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당원들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니까 그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 지금은 보면 이번 경선은 누가 더 낫지? 낫다는 기준이 나한테 누가 더 이익이 될 정책을 할 건가? 이것도 있지만 나를 포함해서 서울 전체를 볼 때 더 유능한 사람이 누굴 것 같지?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똑같이 유능하다 그러면 누가 민주당 색깔이 더 확실하지? 이것도 따질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따지는데 과거 선거와 달리 사실 박원순 시장을 확 밀어줄 때도 민주당 방식으로 해서 이겼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그때 경선에 나갔나?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박원순 씨를 밀어준 거예요. 맞아요. 왜? 이긴다고 그러니까.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운동 했던 분이고 이긴다고 여론조사 펴보니까 이긴다고 나오니까 뭐 그때 안철수 바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반은 강제된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미 여론조사표에서 누가 나가도 박빙이거나 우세하거나 박빙 열세거나 박빙 우세거나 또는 넉넉한 우세거나 이런 조사들이 나올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봄에 경선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더 잘할 사람 남이 뭐라고 그러더를 뽑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뭐 경선을 아주 멋지게 한번 정책 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과거에 서울시장 경선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원래 민주당 안에서 성장해요. 한 사람은 뭐 국회에서 성장을 해갖고 한 사람은 이제 지방행정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래갖고 조금 색깔은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서로 간에 서울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두고 좀 진짜 정책 경쟁을 멋지게 한번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때 전화하실 때 재밌을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네? 저 통화하면서 재밌을 것 같다. 네, 재밌을 것 같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요즘에 제 생각이 틀린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제 행정과 정치 이렇게 보더라고요. 행정, 정치. 근데 보면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보시기가 어떠세요? 행정, 정치. 다를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지부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나한테 대해서 평하기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듯이 장관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뭐 축구 동호회 가서 축구도 하고 낚시대회도 참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호프집 그런 직원들하고 호프집 미팅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거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이라는 거는 서울시장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공무원들이 하도록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맞죠. 남을 일시켜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일을 이게 서울시장의 일은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일하게 만드는 게 되게 사실 국회의원보다 쉬워. 왜냐하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말을 잘 들어요. 대통령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책임만 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어떤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반대자가 있는 반대 세력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압력을 내가 막아주고 혹시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내가 져준다. 그것만 확실하면 공무원들은 일을 해요. 공무원들도 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 그 장관들이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왜냐하면 뭐 이런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했는데 정말 입안의 혀처럼 굴거든. 그럼 많은 거예요. 그게 근데 시장이 되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장관 하는 말이 다 옳냐고 이게 아니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장관이 무슨 말만 하면 지시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몰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시를 할 때는 내가 지시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지 않고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장관이 그 회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생각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장관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 안 해요. 아니라고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장관님 그거 아니고요 라고 말한 공무원이 있었던 게 한 석 달 지났어요. 제가 1년 4개월을 하고 마쳤는데 그때까지 국장 이상에서 장관님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한 건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 장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한마디 하면 뭐 금과 옥조처럼 그걸 해가지고 입속에 혀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건 행정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장동혁 단식은 결국 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장동혁 본인에게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장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당 통합을 해치는 어떤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모두 내가 장동혁이다 라고 앞다퉈 외치는데 장 대표 체제는 탄탄대로를 걷게 됐습니다. 당초 윤석열 내란 선거가 나오는 2월에 지도체제가 흔들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우리 민주당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별별 짓을 다해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도층은 장 대표의 단식에는 관심 없고 윤석열을 끊어내는지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합당 제안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뜬금포이기는 했습니다. 기승전결의 과정이 없고 혁신당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상황이죠. 예전처럼 민주진영 지지자들과 혁신당 지지자들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뜬금 던지고는 그냥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감정이 상하죠. 정 대표께서 해당 부분은 철저하게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기였으면 변기 뚜껑으로 때렸을 정도로 훨씬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폭발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